교제 기간은 딱 하루라고 해요. 뭐 교제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. 자,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플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됐고 바로 만나게 됐습니다. 만나자마자 뜬금없이 초콜릿도 주고 카페에서 먹은 값도 자기가 다 내길래 제가 먹은 값은 그래도 돈으로 보냈는데 그것마저 안 받더라고요. 큰아가님이 남자입니다.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간 거라면서 대화도 잘 되었고요. 그리고 나서 룸카페로 가자더니 오히려 상대방 여자 쪽에서 스킨십을 먼저 요구하더라고요. 안아달라고도 하고 좀 19금적인 그런 행동도 하더랍니다. 제 스타일이고 마음에 들어서 하게 되었고 물론 관계까지는 안 했습니다. 관계까지는 안 하게 됐는데 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헤어진 뒤에 카톡을 좀 하다가 잘 읽지도 않고 일십하길래 내가 별로였냐고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일십하고 차단하더라고요. 마지막에 좀 매달린 게 추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오길래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매달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제외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? 이게 질문입니다. 여자가 연애는 몇 번 했냐고 물어보길래 대답했더니 그게 비호감이 되어서 그랬던 걸까요? 진짜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. 너무 제 스타일이었는데 차단을 해서 연락을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지인한테 부탁해서 연락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까요? 첫 만남에 이런 미련을 갖는 것도 저도 초해 보이는데 워낙 제 스타일이어서 미련이 자꾸 남네요. 진단받고 정말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마음을 접어볼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올리셨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어플이라는 그 장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이트클럽이나 소개팅 어플로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. 제가 그런 이유가 뭘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런 장소를 신뢰하지가 못해요.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내 여자가 막 이리저리 다른 남자의 방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다른 남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도 오고 그런 공간이잖아요. 사실 그런 데서 내가 결혼을 할 만한 대상자, 오랫동안 만날 대상자를 찾는다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사실 소개팅 어플도 그래요.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정말 모르잖아요. 우리가 평소 때 이제 모임 내에서도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거기 그런 우리가 오랫동안 만났던 그런 모임 내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친해지는 것도 되게 낯설잖아요. 그 사람들을 1대1로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낯설고 좀 이게 신뢰감이 안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소개팅 어플인 것 같거든요. 소개팅 어플은 만난 적도 없고 진짜 순전히 예전에 PC 통신 때 우리 여러분들 PC 통신 시절에 있죠. 나우누리, 하이텔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채팅해서 여자 꼬시는 거, 남자 꼬시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. 채팅으로 해서 만나는 거랑 뭐가 달라요, 이게. 그 사람에 대해서 사진하고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쭉 올라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어떻게 알고 누가 보증해 줍니까? 거기서 사기치려면 충분히 사기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사기꾼이 나올 줄 알고 그걸 신뢰하고 여기에서 진지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개팅 어플이라는 게 사실은 좀 신뢰가 가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. 거의 한 80% 이상의 여자분들이 그 당장 만나자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시를 하면 거의 다 튕겨져 나갑니다. 왜냐면 당연히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당장 만나자고 하면 소개팅 어플에서 얼마나 승산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성공률이 매우 뭐 10% 미만으로 떨어지겠죠. 성공률이 낮은 작업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이런 공간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아예 안 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확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.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분이 어플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어요.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초콜릿 싸주고 카페에서 먹은 값도 자기가 다 내고 이렇게 대단히 마음에 드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. 저는 이런 행동하게 되면 굉장히 경계심이 들 것 같아요. 그러더니 갑자기
룸카페로 가자고 하더니 여자가 스킨십도 요구를 했다. 이거는 절대 이 스킨십에 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마냥 좋다고 스킨십을 해? 외모만 내 스타일이라고? 야, 저는 이거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이런 만남을 이어나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? 이 사람이 에이즈 걸린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만나서 그날 당일날 이렇게 관계까지 갖는다고요?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가 쌓일 만한 대화도 나눈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해도 돼요? 이 남자분은요, 진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본인 인생 이러다가 에이즈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?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옛날에 뉴스로 본 내용인데 자기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원망스러우니까 이제 조건 만남을 가져가지고 이제 너네들도 이제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 복수감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. 이거 되게 조심해야죠. 무조건 외모만 보고 내 스타일이니까 잠자리까지 가지려고 했다고요? 그건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시네. 그 사람이랑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, 대화의 테크트리도 제대로 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확 관계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?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게 1차적인 제 생각이고요. 자, 2차적으로는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술적으로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하는 반응, 이 여자가 우리 큰아가님에게 보이는 반응이 뭔가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는 걸 봐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소개팅 어플에 나와 있는 큰아가님의 프로필 사진만 보고서 굉장히 외모에 마음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유추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돈도 내고 이제 스킨십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스킨십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즉 와이드 래퍼, 딥 래퍼 그러니까 이 대화의 테크트리 신뢰감을 형성하는 대화, 딥 래퍼까지 형성하지 않은 관계에서 스킨십을 먼저 하게 되면요.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전문 용어로 구매자의 후회라고 합니다.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과 잠자리까지 했네? 약간의 수치심도 넣고 후회감도 들어요.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못 보일 꼴까지 보이게 된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만나다가 이렇게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작업을 하는 많은 작업남들이 겪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술집에 가서 작업을 막 해가지고 여자들하고 술게임도 하고 막 재밌게 놀았어. 근데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걔랑 이 래퍼를 쌓는 대화, 즉 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술김에 모텔까지 가서 잠자리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그렇게 하게 되면요.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연락이 끊겨요. 이걸 갖다가 작업남들은 구매자의 후회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좀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와이드 래퍼나 딥 래퍼를 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매력 어필은 초보들이나 매력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매력이라는 건 별거 없고 그냥 데이트 리드만 잘하면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래퍼를 쌓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다. 그리고 자격심사까지 하면은 최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수치심 때문에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나중에 어차피 연락해 보면 또 받을 수는 있겠죠. 그때 또 반응 보고 이제 제 카테고리와 시간 갖고 다시 연락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데 사실은 이게 회생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 사람과 래퍼라든가 공감대나 이런 게 쌓여 있어야지 연락이라는 게 이어지는데 래퍼라는 걸 제대로 안 쌓으면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동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한 번의 행동이었겠습니까?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만 했을까? 아마 다른 남자들에게도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 만날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이 안 날 가능성도 높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좀 시간 지나서 연락해 보면 기억도 못 할 테니까 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.